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서 2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에코프로의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고객 다변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럽연합의 관세 조치가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향 매출 비중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연구팀은 쥐의 생체 세포를 배양해 혈액 뇌 장벽을 재현한 장기칩이 치료 약물의 투과율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장기의 생리적 특징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세포 기반 파지 디스플레이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법인 기업 IPO를 추진하며 관련 부품 업종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관련 주가도 함께 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에 탈레가온 신공장의 가동이 예정돼 있고 SUV 비중 확대로 인도 시장의 ASP와 수익성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한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기술주인 어도비인데요. 주가는 14% 넘게 급등하면서 AI발 랠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발 달러 강세, 환율은 1,384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380원대 초반 등락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덜어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와주는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탄탄한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오늘 이제 투자 주체별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뭐 좀 팔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까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제 부분이 좀 있지만은 현재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추세 반전이 약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코스피 부분들은 현재 5일선을 따라서 현재 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가서 오늘 현대차, 기아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뉴스에 좀 나와 주고 있겠지만은 인도법인 IPO 어떤 현재
절차를 돌입을 좀 했다는 그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인도 증시가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세계 시총 4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스트 차이나의 개념,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인구를 능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중국을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신흥 시장, 세계 경제 이제 중추국 역할을 서서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인도와 연관된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부분의 어떤 영향권을 좀 확대 이 경제 생태 블록을 확대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태평양의 주도권이 인도를 빼놓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의 어떤 단어가 나와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만 이렇게 질주를 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AI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포토샵으로 알고 있는 어도비도 AI 물결, 또 AI 때문에 이런 이 성장력이 입증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크게 좀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AIP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종목이 약간 올라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방금 이제 말한 두 종목을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템즈 한번 잠깐 보시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갭상승 신고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좀 출현이 어떤 뉴스가 좀 출현이 되면서 급등하는 부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도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14% 오른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AMD나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후발주를 엔비디아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발주의 랠리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현주소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관련된 건데 금리 인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 석유 보고서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2029년에 석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정점에 이르고 그 뒤부터 감소를 하는데 이 석유를 캐내는 그런 생산 질량 그 현재 증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오페크가 또 가격 통제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가는 슬금슬금 계속해서 내려갈 수가 있다. 2030년 이후는 석유가 예전의 석유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현재 뭐 9월 또는 뭐 연말 이후에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다소 성급하게 7월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100% 확신한다는 건 아닙니다. 7월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9월 정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앞당겨질 여력도 조금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정도의 많은 변화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장 마감까지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에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이며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 역시나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화신이나 서현 이화 쪽도 강한데 전문가님, 관련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시황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도 법인에 대한 IPO 추진 이쪽에 좀 해당이 되고 인도 시장에서 100만 대 어떤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 하는 것들의 시나리오인데 또 다른 뉴스가 좀 나왔죠. 현재 그 현대차 회장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여동을 좀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현대차의 약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를 좀 해주고 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현대차 이제 부품 쪽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화신, 서현유와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현대차 이제 부품주 중에서 많은 부품주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수혜로 보는 업종 또는 피해를 보는 업종 이런 어떤 부품주가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배터리 현재 팩 지정사로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해준 업체가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화신이야 서현이와 그다음에 세종공업 이런 부분 종목군들은 여기에 좀 포커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차량 경량화 쪽 같은 부품사이지만은 차량 경량화 쪽도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량 경량화는 현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품주 이런 부분이 좀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군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5% 정도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성우 하이텍 부분들은 현재 알루미늄 범퍼 부분 및 차량 내외장재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알루미늄 부분을 좀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어떤 부품주로 좀 현재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테슬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다이캐스팅 한 번에 찍어내는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의 수혜주도 떠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을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오랜 동안 한번 크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죠. 16,000원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8,000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죠.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연달아 어떤 2, 3일 전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들이 오늘은 좀 더 밀집이 되는 거고요. 21선 돌파 시도 때부터 중기 매수 신호가 좀 떴고요. 오늘은 갭상승을 통해서 거래량까지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가격 조정이 되거나 하루 이틀 기간 조정이 되면은 한번 현대차 부품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현대차의 이제 저평가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하고 함께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이제 특화됐던 시세 부분들이 2차 전지 배터리 팩 주변 부품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교집합이 현재 자동차 부품이다.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절차 돌입 소식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료주로는 화신,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석유 관련주 오늘도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늘 12월 첫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증권가에서는 밸류 리레이팅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주가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평론가님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나름대로 현재 파봤을 때 안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네. 있기 때문에 한번 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거기를 이제 파봤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흔히 이제 가야나 유전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가야나 유전은 베네수엘라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나올 것이다 했는데 100년 동안 팠습니다. 전혀 안 나왔고요. 또 그 전 사업자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달러 매각을 했는데 엑소모빌이 딱 시추하고 나서 1년 만에 대박이 났다 하는 스토리가 좀 있고요. 또 이런 광산에서 현재 유전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 리튬 광산을 거기 그 헐값이 거의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광산 특히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해 가스 동해 쪽 또 서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아에만 발해만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실제 10개 시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해안 쪽도 시추를 하고 있고요. 칠광구 옆에도 중국이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정치적인 이견이 좀 대립이 돼서 상당히 좀 첨예한 건데 지금은 12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880억을 뭐 조달하느냐? 정부가 뭐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거 1,000억은 딱 시추 한 개는 팔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뭐 5개를 팔고 10개를 파는데 그 돈 다 어디서 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에 어떤 공모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만약에 이 자금을 대주면은 이게 여기서 석유 나왔을 때 뭐 시추권에 얼마를 보장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약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쪽 그 광물 개발하는 민간 회사 여기에서도 투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좀 집중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당연히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시추 위치 결정, 핵심은 뭐 대왕고래라는 딱 그 지역명, 뭐 여기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12월에 첫 시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시추 회사에서 포기하고 가는 건데 확률이 제로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 의견인데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은 전혀 아닌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고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고 한번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서 운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일단은 뭐 회사 주주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팔았죠.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회사 내부자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못 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뒤엎고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평가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올봉의 차트로 한번 연봉의 차트로 보시면은 최고가 이제 이 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리란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8, 9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좀 가리라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 영역이지만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할 민간 업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확률이 적다니까 정부 예산 투입 절대 반대하죠. 그러면은 요거를
민간한테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GS 글로벌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업체들이 뛰어들죠. 근데 만약에 현재 투자를 했는데 시추가 나왔을 때 석유 어떤 그 현재 시추권을 많이 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왜 이렇게 시추를 많이 하느냐? 정부에서 다 투자를 하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런 이 미묘한 어떤 흐름 속에서 결론은 파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시세는 12월까지는 그래도 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민간 투자 업체에 대한 순환매, 엑스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포항 유정 관련주 여전히 시장에 기대감 가득한 가운데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목 꼼꼼하게 매매 전략 세우셔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대형 기술주보다는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항공우주, 방산 쪽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상승장을 이끈 것은 AI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경쟁 구도를 감안했을 때 양대 정당이 모두 국방에 관한 공약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우주항공, 방산 쪽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스라엘 쪽은 약간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롭게 떠오르는 지정학 위치가 중국하고 대만 그쪽 관련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상대의 어떤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 달라지는 건데 누가 되든 새로운 파트너하고 협상이 이제 중국하고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강공 드라이브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중국이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진영적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고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방의 또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어떤 무기 기술이 거의 이제 첨단화가 좀 되고 있고 제일 먼저 수출을 좀 했던 기종이 K9 자주포, 연평해전에서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주포가 거의 현재 굉장히 많이 수출이 좀 됐죠.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는 40km 지상에서 40km 떨어진 해양 선박을 정확하게 격침을 시킨 것을 보고 기겁을 좀 했던 그런 거죠. 당장 계약을 했단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인도의 어떤 국경 분쟁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 인도군에 납품이 됐던 K9 자주포가 중국군을 약간은 괴멸을 좀 했던 그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 때문에 전차, K2 전차가 다시 한번 후속조로 히트를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K2 전차가 다시 한번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물론 노르웨이는 어떻게 보면은 탈락이 됐지만은 성능이 약간 검증이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방산 수출의 대국인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K9 자주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등 공격기 FA-50 이 부분들을 납품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한국형 사드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어떤 미사일 체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방산의 어떤 큰 흐름이 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군 철수 카드를 하면서 막대한 어떤 군사 군무기 수입 특히 어떻게 보면 핵 잠수함 그게
호주에 뭐 몇 대 파는데 300 얼마에 그 현재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똑같은 양상으로 현재 잠수함을 팔면서 수백조 계약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형 SMR 기술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핵잠수함을 바로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수백조의 방산 수출을 현재 어떻게 뭐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현대로템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현재 중앙아시아 방문 관련된 철도 수출 때문에 오늘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튼 K2 전차에 대한 핵심적인 수출 주력 창구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가장 뭐 큰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하고 오늘 8%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3개월, 2개월 이상 행보를 해주다가 우상향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호재를 떠나서 국방장관이 현재 동유럽 순방, 전시회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주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한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고 또 대선에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는 가운데 방산주 미 대선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으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의 상승 섹터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매수가는 19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42%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블록딜 이슈 속 이거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5% 넘게 빠졌고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11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뭐 2차 전지 부분들이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데 블록딜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블록딜 소화가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전제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고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리튬을 하게 되죠. 근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전구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데 2차 전지를 만드는 양극재 업체에서 수직 계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전구체 공정이 빠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의 어떤 성장성, 전구체 부분들은 자사의 내재화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구체가 필요한 업체에 어떻게 보면 수출도 좀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재화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지금 생각되는데 LNF가 현재 에코프로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를 보이는 것은 전구체 내재화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 현지화가 낮은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그만큼 수직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나름대로는 이런 전구체에 대한 밸류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로 이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24만 원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12만 원이면 반토막, 12만에서 다시 한번 뭐 반토막이면은 6만 원까지 가는데 6만 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7만 5천 원에서 고개를 들었고요.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역회된 숄더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회된 숄더 형태가 왼쪽 어깨, 그다음에 현재 옆머리, 그다음에 이 냉장까지 오르다가 여기서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가는 구조. 그래서 이 넥라인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락할 때는 일시 반등한 다음에 쭉 빠졌죠. 마찬가지 상승할 때도 일시 눌림목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 배터리 데이나 뭐 이런 호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좀 생각되고 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 로봇이나 다른 이슈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런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줄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뭐 극단적인 보고서가 있죠. 굉장히 많이 빠진다. 아니면은 지금 2028년까지 지금 가격에 15배가 간다. 이런 보고서가 극단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주는데 아무튼 테슬라의 이제 반등 흐름과 함께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9만 5천 원이면은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한번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르지 않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올라온 폭만큼 눌림목이 되고 다시 한번 올라준다면 최소 20만 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가 되면은 한번 현재 마디매매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까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배터리 이슈도 있고 테슬라의 반등 흐름과 함께 기대감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0만 원 근접한 가격대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비중은 26%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꼬부칩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이죠. 2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3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10만 2천 원 부근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요새 식품주가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연초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는데 이제 오리온 부분하고는 초코파이로 많이 유명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전 세계인 간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롯데하고 2파전 어떻게 보면은 초코파이가 2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장기적 성장성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식품주가 굉장히 K 어떻게 보면 한류 열풍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이제 식품주는 내수주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PBR이 되지 못했지만은 세계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죠. 그래서 고성장 스토리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리온도 전평가적인 어떤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라줄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만 초코파이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중국, 러시아 위주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 뭐 이런 뭐 전쟁 이슈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주춤거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도 한번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오랜 동안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박스권 돌파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9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급락 직전의 가격대죠. 최소한 11만 5천 원 부분까지는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약 38%를 잡아보면은 거의 12만 원까지 되죠. 그래서 11만 원이 약간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마디매매 관점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오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11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0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꽤 많이 담으셨습니다. 8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 하루 만에 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8만 5천 원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의 어떤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자동화. 이때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업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 지배력의 강자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는 시장 지배력이 1등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밸류션 때문에 상장하고 좀 차익실현이 나왔지만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했고 또 오랜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3만 원대 주가가 4배 정도, 3, 40이 6만 원이면 더블, 그 다음에 12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 더블 4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조정을 받게 되면은 50%가 되는 시점이죠. 6만 원까지는 가지 않고 6만 원 위에서 거의 한 7만 원 가까이서 가격 조정이 한 번 오고 기간 조정이 오고 이중바다 또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약간 올라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줬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도 더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AI가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침투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를 다시 한번 형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머리를 들고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급등을 해주면은 또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4일째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늘목 조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단기 고점까지가 6만 9천에서 9만 원까지가 하나의 1단층이고요. 2단층으로 올라간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1만 8천 원,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한 쌍봉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의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12만 원 부근에서 마디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매수가는 6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안 주셨습니다. 최근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5만 8천 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마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오프라인 쪽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 쪽에 좀 주어주고 있고 또 온라인 네. 이커머스가 워낙 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침체 국면이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 이제 바닥을 좀 칠 것이냐 하는 것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약간 저평가 영역에 좀 다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2만 원대 주가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절반에 해당이 되는 6만 원에 못 미치는 가격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한번 일시 반등 뒤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시 고점이 8만 8천 원 정도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9만 원 잡고 4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4만 5천 원이 아닌 5만 원에 거의 한 가까운 선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인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약간 뭐 사양 산업은 아니지만은 사양 산업 비슷하게 지금 오프라인 어떤 유통업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평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량한 기업이라 우량한 어떤 그런 어떤 계열사를 할지라도 성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가 상당히 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61선이죠. 61선의 근처까지 한 번 오면은 차라리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 반등 한 번은 들어올 수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6만 한 2천 원 정도 좀 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한 번은 좀 올 수가 있는데 이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5만 8천 원에서 추가로 빠지더라도 일단은 보유를 했다가 반등 시 어떤 그 반등 시점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까지 살펴봤습니다. 5만 원 가까운 선에서 바닥을 다지다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6만 2천 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 종목 교체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모터렉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이- 기준은 네, 매수가는 14,87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비중은 30%. 전장 부품주죠. 이거를 연속 강세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 13,000원대 부근 움직임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모트렉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요거 이제 사시게 된 동기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사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 할지라도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념이 좀 되고요. 또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율주행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달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이슈가 8월 8일 날 진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 현재 그 FSD 이게 이제 출시가 로보텍스가 출시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약간 달궈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돌면은 한 번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한 번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2,000원이 저점이었고요. 또 15,000원이 고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절반 아래에서 계속해서 약간 움직이는데 제일주행의 어떤 흐름들이 한 번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은 이 박스권 상단까지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4,800원이 하는데 거의 매수가 근처 15,000원까지는 한 번은 반등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때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모텔엑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15,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오후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4월에 짚어주셨던 동원 시스템즈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동원 시스템즈는 2차 전지를 다뤄왔을 때 알루미늄 박 현재 부분의 어떤 대표적인 강자 알루미늄 박 하면은 플러스 극에 연결되는 현재 전지를 이제 말합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어떻게 보면은 캔 음료, 캔 케이스를 하는 회사에서 2차 전지로 바뀌어 줄 수가 있다. 이런 성장 스토리 때문에 제가 제시를 좀 했죠. 4월 16일 날 이 정도 선에서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 돌파하고 N자형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거 일단 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주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동원 시스템즈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종목명은 파크 시스템즈. 아, 네. 예. 자, 파크 시스템즈 하면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업체는 원자 현미경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 리서치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좀 하고 있는데 산업용에서는 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원자 현미경을 중에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원자 현미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더듬이 어떤 구조처럼 사물을 더듬더듬하면서 입체적으로 이걸 파가는 특징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서 이 반도체 쪽으로 확대가 되느냐 하면은 UV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토 마스크를 미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미세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펠리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오염 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몇 억대 되는 건데 오염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교체하면은 날아가는 어떤 돈만 굉장히 아깝죠. 근데 이걸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을 측정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왜냐하면 측정 장비의 어떤 탐지기, 어떤 더듬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에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용으로도 최초로 상용화를 좀 했기 때문에 시장 스토리는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UV 장비에 또 다른 숨어있는 UPS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파크 시스템즈가 한 번 더 날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크 시스템즈가 그동안에 뭐 이슈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8만 원짜리가 2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 뭐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나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PSK 홀딩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도 이번 어떤 상승의 흐름에 다시 한번 동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로는 파크 시스템즈 짚어주셨습니다.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해당 관련주 주가 추이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자동차 부품, 동해 석유, 우주 항공 방산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파크 시스템즈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반도체, 화장품, 식품주, 순환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